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21일 스마트 농업 정착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화려하게 개막돼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11일간 열립니다. 박람회장은 미래농업존, 치유체험존, 농식품 홍보존 등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꾸며졌고 박람회 홈페이지와 으뜸 전남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개막 첫날에는 전남도립 국악단과 크로스오버뮤직 그룹 오드아이의 식전 공연, 홍보대사 배아현 씨의 신명나는 트로트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바이어 등 15개국 65개사 바이어가 참가하는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도 진행하는 이 행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과 기업에 최상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비즈니스 장이자 세계 속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키울 호남권 유일 진로체험관인 순천만 자벌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가 선정돼 추진됐으며 국비 231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86억 원이 투입된 전남도와 순천시가 협력해 일궈낸 성과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시설은 28개 어린이 체험관과 34개 청소년 체험관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청소년 진로체험 전문 교육기관이어서 콘텐츠의 다양성은 물론 체계적 교육시설을 갖췄고 스토리텔링형으로 꾸민 어린이 체험관은 해당 연령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직업놀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어서 앞으로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산실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동백꽃섬 오동도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을 조성하고 지난 19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남종옥 순직경찰 대표, 박정명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 회장 등 20여 명은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여순사건의 전개과정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 노력 등 6개의 아카이브를 둘러보고 샌드아트로 보여주는 여순사건 영상 등을 시청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기념관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화폐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후세대들에게는 여순사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오동도의 동백꽃과 함께 여수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여순사건 기념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순천 신대지구에서 민선 7기 김영록 지사의 핵심 사업인 동북권 통합청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동북권 주민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도 향유하는 제2청사 기능을 하게 되는 동북권 통합청사는 사업비 387억 원을 들여 3만 24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3,000제곱미터로 건립해 오는 2023년 5월 개청할 예정입니다. 미래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31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810대의 주차장을 갖추게 될 청사 기공식에서 김영록 지사는 동북권은 7개 시군에 도민 47%가 거주하고 있고 산업, 경제, 문화 측면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지역이라며 통합청사가 동북권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자 학교 측에서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의회 교육비 제정 조례를 근거로 올해 순천 지역 각급 학교에 모두 65억 원의
교육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교육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려 하자 학교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마을 공동체 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급 학교 교장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교장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별도의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기존에 받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주된 반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교장들은 시의원을 상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나 순천시는 교육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대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에 의하면 교육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각급 학교에 지원할 교육 경비는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난 70억 원으로 여기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마을 공동체 교육 등을 위해 지급될 보조금은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교육비 보조금 대상자 확대에 대한 발의를 한 순천시 의회 박혜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불편하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순천시 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보류하고 앞으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해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양 수어댐의 녹조 현상이 심각해서 이 일대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수어댐은 광양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현재 댐 수역은 짙은 녹색 빛깔을 띠고 있고 댐 가장자리 수역은 마치 페인트와 같은 녹조가 짙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을 넘기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데도 녹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발전협의회 김인환 부위원장은 페인트를 보는 것처럼 녹조가 심하고 만지면 악취가 난다며 수자원공사에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측은 이 같은 원인을 고온 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네. 수자원공사 측은 올해 유난히 심각한 상황의 녹조가 온 것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여수권 지사 수도 관련 관계자는 지난 7월 초에 짧게 장마가 온 데다 수어댐은 자연 원류형 댐으로 자연 원유량이 감소한 가운데 더욱이 9월 말부터 30도를 웃도는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돼 녹조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녹조 원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댐 주변 숙박시설과 음식업소 등지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때문에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어댐 수역 주변에서의 불법 경작 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녹조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동시에 주장하고 있고요. 진상면 신화마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1차적인 오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이나 퇴비 등 이런 부분들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녹조 비상 대응반을 구성해 비상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아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곡성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삶의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서양화 작품 30여 점을 오는 11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화한 색으로 표현한 목화꽃을 때론 그대로의 모습으로, 때론 추상화해 화폭에 담아내는 특유의 화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 그림의 포인트는 희망, 사랑, 축복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 그림에 그 하얀 솜이 있고 옆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어요. 그 무지개를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박한 시대에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관람의 포인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화솜을 그리면서 그림을 통해서 좀 형편이 좀 안 좋고 조금 약간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제 그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곳에 제가 기증을 대략 한 10점 정도 기증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제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좀 포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기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개관한 곡성갤러리 107은 도심 생활 속 공간에 미술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감성을 높여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낸 이번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관람객들에게 포근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건강의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에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길 따라 산길 찾아 사랑실은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복지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천만 원을 후원하고 여수시와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소라면과 삼산면 등 농어촌 4개면 21개 경로당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9988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노령층 건강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활력 제공에 나서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진도군청에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어 어르신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노인회 유종표 곡성군 지회장과 박종득 강진군 지회장이 모범노인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결혼 60주년 이상 100년회로 하며 다복한 가정을 꾸려 주변에 모범이 된 부부 4쌍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여순 항쟁탑에서 여수 순천 1019 사건 73주년 순천 유족회 합동 위령제를 유가족과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모사는 최소한으로 생략한 가운데 유족이 중심이 돼 예와 정성을 갖춰 위령제를 거행하고 허석 순천시장의 헌양과 박희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장의 초헌례에 이어 유족 모두의 합동례와 헌가순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여순 1019 범국민연대와 제주 4.3 시민연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 2위 부생수소 생산지로서의 인프라와 현재 구축 중인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등 수소산업하기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율촌 2산단 내 수소산업 직접화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산단 생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